신따이용 제발 돌아오세요. 인도네시아 홈에서 신태용 감독 체제 아래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3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가 호주 원정에서 무려 5골을 내주면서 5대1 전격 패배를 하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한두 골도 아니고 무려 5골을 먹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 축구가 완전 무력해졌다는 것이죠. 실점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신태용 감독이 보여준 축구는 다 사라졌고 인도네시아 수비와 조직력이 다 무너졌는데 신 감독이 나가고 그동안 뭘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빈자리가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격차가 클 걸로는 예상을 못한 건데요. 특히 네덜란드 선수들을 이끌기 위해서 신 감독 경지로에 네덜란드 전설이라며 클루이베르트를 전격 선임했으며 선수들과 선진 축구를 하겠다고 벼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점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신태용 특유의 데인마크 지시가 사라졌으며 인도네시아는 호주의 피지컬에 밀려서 해도로 2골이나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세트피스를 철저하게 대비하였던 신태용과는 다르게 클루이베르트 감독은 뭘 한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며 길거리는 폭동이 발생한 모습이며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Di keramaian di internal hal seperti ini bukan sesuatu yang harusnya keluar kalau menurut saya. Saya agak aneh aja ketika di media aja. 신태용이 경질된 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서포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각종 폭로를 통해서 등장한 겁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축협의 에릭 토이르 회장이 신태용 감독을 경질시킨 이유를 보면 그야말로 황당합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 감독을 경질하는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이 달성해야 할 장기적 목표에 대해 오랫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것이며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 것이죠. 마치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정말로 위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축구협 관계자들을 출연시킨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신태용 감독은 유럽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는 안 먹힌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내쫓고 후임자로 트루시에를 들일 때 한 말입니다. 당시 베트남에서도 이제는 유럽 방식을 차용해 월드컵에 진출하자며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박항서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과 비기는 등 처음으로 최종 예선 승점을 땄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역사상 최초의 승점 4점이며 박항서는 레전드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축협은 박항서가 아니었다면 월드컵에 나갔을 것, 유럽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자기들 수준을 한참 모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럽을 흉내내고 있는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베트남보다 한술 더 떠서 완전 황당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관계자를 불러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 같은 조의 사우디를 예를 들며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을 보라 라고 말하면서 이런 감독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를 상대하려면 유럽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본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이에 동조하는 댓글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 인도네시아 네티즌은 대체적으로 유럽 출신의 대표팀 선수들과 신태용의 코칭 스타일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으며 이것은 중국을 상대로 입증되었습니다. 에릭 토이르 씨가 하는 일은 우리 국가대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인도네시아 네티즌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점점 레벨업을 하고 있고 코치들도 포함해서 모두가 레벨업을 해야 합니다 라면서 신태용이 급이 떨어진다는 설명을 에둘러 했습니다. 또한 신태용이 영어를 할 수 없고 인도네시아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치들이 라커룸이나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 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중국에도 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을 긴급 내보내는 것은 막상 신태용 감독 경질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현재 이런 상황은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서포터들과 축구 팬들을 크게 실망시킨 조치임이 분명했습니다. 수많은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이를 비판했으며 신태용의 업적을 되돌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태용에게 직접 국민 훈장을 하사한 것은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일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죠. 에릭 토이르 협회장은 신태용 감독을 삼겹살을 구워먹는 한 식당에서 재계약을 약속까지 했으며 그렇게 약속된 기간은 2027년이라 했으며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 졌다고 느닷없이 아무런 경력도 없는 네덜란드인 클루이베르트를 선임한 겁니다. 클루이베르트는 월드컵에서 한국을 5대0으로 이길 때 1998년 네덜란드 초특급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석 코치만 2차례 했고 감독에선 거의 한게 없는 초짜이자 리더십 검증도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이긴 적이 별로 없는 최약팀 중 하나였으며 네덜란드 및 용병들을 대거 데려와서 인도네시아가 강팀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신태용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점은 바로 신태용이 용병들 영입을 적극 추진할 때 인도네시아 축협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신태용은 유럽 출신 용병 귀화를 설득했지만 인도네시아 축협은 각종 인맥으로 얽혀있다 보니 기존에 인도네시아 선수들을 내치고 용병들 데려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협의 많은 고위급 인사들에게 신태용은 눈에 가시였고 신태용을 어떻게 하면 쳐낼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U23 대회에서도 애초에 16강이 목표였는데 신태용에게 8강을 진출 못하면 경질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태용은 4강까지 진출하면서 이들 입을 모두 다물게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번 미쓰비시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축협은 대놓고 신태용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애초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차출을 어렵게 한 다음에 U23 정도의 수준의 선수들로만 싸우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번 대회에서 성적은 좋지 않았고 조기 탈락하고 베트남이 우승하게 되면서 신태용을 경질해버린 겁니다. 애초에 축협은 신태용을 경질해버릴 목적으로 미쓰비시 대회를 구실로 삼은 게 확실했습니다. 또 하나는 에릭 토이르 회장이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을 진출하자 재계약을 한 것이 정말 황당한 점이 있는데 원래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협을 매우 불편해했으며 애초에 하차할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의 아들이 직접 인스타그램에 경질 이후 댓글을 남긴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신태용 감독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태용 감독 아들인 성남FC 공격수인 신재원은 답글을 남겼는데 그는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신 감독에 대한 인도네시아 축협의 뒤통수라며 이례적으로 크게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이는 신태용 감독 아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CNN에서도 이에 대해 황당함을 지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많은 축구 팬들이 신 감독을 교체하려는 인도네시아 축협 PSSI의 결정을 거부했다라 보도하며 수많은 팬들은 신태용 감독과 친밀감을 느끼며 응원하고 있으며 이제야 인도네시아 축구가 빛을 봤다 생각했는데 이런 식의 결말은 최악이라면서 신태용을 응원한다는 해시태그가 도배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 상태에서 클루이베르트 감독이 3차 월드컵을 실패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클루이베르트 감독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것과 다름없는데 모든 게 돈 때문이라는 의견도 냈습니다. 자신의 커리어가 볼품없는 클루이베르트가 인도네시아 축협이 돈을 준다는데 마다하겠냐는 것입니다. 클루이베르트는 애초에 인도네시아 월드컵 진출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애정이 가득한 신태용과 돈만 받고 적당히 클린스만 해버릴 클루이베르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축구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인도네시아 선수들의 반응으로 하나같이 신태용 감독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든 국가대표에서나 프로축구팀에서 경질 감독에 대해 선수들이 감사 인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인데 대부분의 감독이 경질된 다음에 인사받는 경우가 없는데 이는 선수단 불만도 보통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태용의 경우는 선수단이 너무 아쉽고 고맙다고 할 정도로 절실하게 필요한 감독이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인도네시아 축구팀에 현재 필요한 건 절대적으로 신태용임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축협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베트남 이상의 꼴이 난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태용 감독의 경우 대단한 성적을 낸 상황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쟁국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소후닷컴은 이미 박항서를 비롯해 신태용은 200만 달러의 몸값이면 충분하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베트남의 BS포츠 등은 신태용이 매물로 등장하면 동남아는 경랑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트남은 애초에 한번 한국 감독을 경질했다가 2년을 망했고 다시 김상식 감독으로 기사회생했죠. 따라서 신태용은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의 처우 2배 이상을 해주며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 클루이베르트는 인리 축구대표팀을 말아먹고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국 감독을 찾는 사이클이 되지만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을 비롯해 뒤통수의 대명사가 되어 누가 인도네시아에 가려고 하겠냐는 것입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축구가 스스로 자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 클루이베르트 감독의 호주와의 경기는 5대1 무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통하여 호주와는 비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노련함을 보였지만 클루이베르트는 무리하게 인도네시아에 공격을 시켰고 처음에는 왠지 우세하게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는 5대1로 축구는 기록 경기로 결과로만 얘기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최악을 맞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클루이베르트를 단연간 계약해 이제 와서 신태용 감독 노래를 불러봤자입니다. 과연 앞으로 인도네시아 축구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